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뜨거지고 있는데요. 당대표 컷오프가 돼서요. 5명으로 압축됐죠. 그 중에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님이 컷오프에서 4위 하셨죠. 네. 어디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너무 적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죠.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당초는 1등 아니면 2등 하실 걸로. 네, 뭐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로 된 거죠. 네. 그래 퍼센티지가 만족스럽게 안 나왔더라고요. 종전까지는 네. 뭐 국민 여론 30%로 네. 저 조사가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네. 이제 처음 예선을 치르면서 네. 50대 50으로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는 70대 30으로 하자. 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예. 이번 50대 50으로 한 것입니다. 예. 예. 그 결과가 이번에 그렇게 나왔던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지금 뭐 이준석이가 뭐 돌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돌풍이고 나경원 2등, 뭐 주호영 3등이던데 우리 홍문표 의원님 4등이고. 그럼 본선 가서도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보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국민 네.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알려졌고 네.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익숙해졌는데 이제 70대 30으로 되면은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변화가 이제 그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당 그 지난번 컷오프 때 보니까 당 지지도에서도 이준석이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이 1등, 2등이고 나경원 의원이 1% 앞서서 1등,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1% 뒤쳐서 2등이고 이 나머지 분들은 미미한데 그게 7대 3으로 돼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준석과 나경원의 싸움인데도 나경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누군가가 단일화를 해주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겠던데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치가 네.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네. 뭐 3등이 1등 될 수도 있고 1등에서 3등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 바뀌는 것이 또 앞으로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정견 발표가 있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심은 상당히 많이 유동적으로 바뀔 거다. 6월 11일까지 이제 치열하게 또 내일부터 이제 광주 시작하죠. 예, 시작이 돼서 이제 일주일간 릴레이로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자기 역량과 네. 또 상황들이 노출이 되면은 대의원들의 평가가 또 많이 또 달라지죠.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이제 그 뒤집어지는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의 이준석 돌풍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당으로서는 바람직한 거죠. 또 우리 정치 전체로 봐도 바람직한 일인데 네. 이제 그 바람직한 것은 당의 구성원으로서는 좋다고 보는데 네. 당대표라는 것은 네. 제1야당의 당대표는 전통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을 알아야 돼요. 네. 또 조직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선거도 알고 네. 정책도 생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분은 그런 부분에 전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뭐 당을 해본 일이 없고 또 국회의원도 그랬고 네. 또 뭐 선거도 자기 선거만 열심히 해서 결과가 중앙선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선거 그렇습니다. 노원에 안철수하고 붙어서 그다음에 또 정책을 뭐 우리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놔서 뭐 국회에서 입법화 활동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이제 그 젊다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이 엄격한 정국을 뭐 잘 수습해서 네. 내년에 대통령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네. 이 정당의 가치는 없거든요. 네. 정권 잡아야만이 그렇죠. 정당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맡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당을 위해서는 이준석이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당 대표가 되는 거는 당을 위해서는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지금 5분 중에 예를 들어서 홍문표 의원이든 주호영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뭐 단일화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단일화 예. 참 말은 쉬운데 예. 또 그게 같이 또 뭐 담합, 야합 뭐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가면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우리 현명한 대의원들 당원들에게 믿어야지요. 예. 사전에 누구누구하고 담합해서 뭐 한다. 그게 사전에 그 담합 아닙니까? 예. 그건 300만의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적어도 홍문표 의원께서는 후보께서는 이제 단일화 나경원하고 단일화 할 뜻은 없다 이렇게. 저는 없습니다. 네.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완주를 하셨는데 뭐 지금 4등이신데 뭐 이제 2등을 하시거나 3등을 하셨다. 그런데 결국은 1등은 이준석이 했다. 그런데 이준석은 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경력이 좀 그렇고 영선이고 젊고 그 당 리더십이 그런데 그 약간 뭐 속된 말로 좀 뭐 창피하다. 지금 4선인가요? 5선이신가요? 사선입니다. 4선이시죠. 4선 중진에 그 내가 저 3등하고 이준석이가 이거 1등 했네. 이거 그런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정치를 보면은 그렇게 정치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국민의 선택은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선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당을 꼭 이끌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새로운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예. 이제 거기에 경험과 경륜이 뒷받침이 돼야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지 야당이 야당만 해서 되겠어요. 예. 그 윤석열 지금 현상도 뜨겁거든요. 윤석열 최재형 이제 현상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두 분을 이렇게 국민의힘에 영입 나중에 이제 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는 뭐 그분들이 네. 우리 당에 오셔야 되고 예. 또 필요한 국가적인 제목이라고 보고 있죠. 예. 그런데 단 그냥 무작정 그분을 모시고 오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습니다. 예. 아까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자강이 돼야 돼요. 우리 당에. 5번의 비대위원을 거쳤거든요. 예.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정체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정체성을 살리는 자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알고 이것이 자강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강한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을 때 그분들이 와야지 지금 이 모습 흐트러져 있는데 그분들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강부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마무리 짓지 못한 네. 통합 네. 그 문제가 되면은 저는 이제 내부 외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이제 영입 내지는 모시는 작업이 들어가야죠. 안철수하고의 그 통합이 왜 안 됩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그냥 뭐 곧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더니 안철수는 양보할 대로 다 양보했는데 왜 국민의힘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보십니까? 글쎄 뭐 사연은 많겠지만은 네. 지난번 전임 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발휘했다면은 네. 저는 선언만이라도 할 수 있었다. 선언은 통합의 반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지난번 대표라면 김종인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들이 다 두 사람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예. 실무는 또 조영 대표가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선언만이라도 안철수 대표도 원했고 우리도 원했으니까 그럼 선언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퍼즐은 실무자들이 맞추는 거거든요. 예. 제가 과거에 정당을 하면서 해산도 했고 네. 창당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하고 직원도 몇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지도부를 이번에 맡는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예. 제 일 과제가 일단은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참 당일론인데 그게 이제 안철수하고도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윤석열 최재형 그 당으로 그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제3자가 밖에서 보이기. 글쎄 뭐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네. 그분들이 다 국가를 위하는 분들이고 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조금 자기 안 맞아도 우리가 다음 정권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리고 시장 경제를 우리가 복원하자. 네. 이런 부분에는 장인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과정이 어려워도 네. 잘못된 부분, 안 되는 부분만 보고 갈 수는 없고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지키신다는 네. 건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야당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의 기본 모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이 뭐 했냐 이런 국민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찍어주고 이번에 서울시장도 찍어주고 그런데 니네 뭐 했냐 도대체. 이 폭정을 뭐 하나 상임위 하나를 막았어. 법사위원장을 막았어. 공수처를 막았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켰어. 뭐 했어 도대체. 이런 한탄이에요. 그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부산과 네. 호남에 가서 지금 질문 그대로 제가 예, 받으셨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그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모든 걸 망가뜨리고 근데 뭐 했냐는 잘못했는데 거예요. 예. 당신들은 뭐 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나경원 후보, 예. 지금 뭐 조영 후보 그때 당시 파트너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뭐 했냐, 또 나오냐. 예.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받을 때 뭐 똑같은 후보로서 또 중진으로서 네.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할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참 그것이 지금 지적한 대로 현실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래도 300만 명이 우리가 당원이 있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네. 여기서 가름할 수는 없다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가정입니다만 이제 본인을 빼놓고 이제 홍문표 의원님이 당 대표 되시면 뭐 이제 당 대표 되시면 그 의견대로 가시겠지만 당 대표가 만약에 안 되시고 만약 이준석이 되거나 나경원이 되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때 당으로 봐서 애당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사선을 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되는 게 당으로 봐서 좀 낫다고 보십니까? 본인을 제외하고 이 가정법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시대에 네. 맞는다고 봅니다. 변화. 네. 그러면은 이준석. 변화를 가져오되 네. 이제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그 변화는 개인이 헐락해 서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하고 네. 그리고 당을 이끌고 가는데 누가 나냐 하는 부분은 조금 차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변화라면은 이준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유승민이 이제 어른거려요. 유승민계다 이런 지금 논란도 있는데 실제가 또 유승민계 아닙니까? 이준석이 뭐 아버지 친구기도 하지만 정치 입문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 사무실도 유승민 사무실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개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번에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네. 제일 자괴감을 느끼고 네. 부끄럽고 창피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무슨 뭐 누구 계보 누구 대리인 친박 무슨 뭐 친이 무슨 대리인 이게 지금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재현된다면은 우리 당에 이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저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사람을 보고 네. 정책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네. 정책은 국가와 그 당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평가를 외국 선진국은 사람 보고 정책 보고 평가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입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입만. 입만 보고 그냥 뉴스에 말빨만 보면 되는. 뉴스에 지금 빵긋하고 네. 거기 잘 나오는 용어가 무언가 그러니까. 이것만 연구해서 나온다면은 네. 우리 당이 정권 잡겠어요. 그러게요. 그걸 재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당락을 떠나서 네.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예. 당원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운 비전을 정책을 내놓고 네. 우리 당에서 이런 걸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전당대회 지켜보십시오. 네. 이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이제 홍문표만 지금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예. 정책을. 예. 제가 지금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 청년의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나 어느 당도 지금 건드리질 못해요. 네. 입으로만 국가의 미래다. 희망이다. 그러면 청년 정책이 내놔야죠. 네. 이 시대의 미래고 희망이면. 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청년청을 신설해서 네. 청년은 청년답게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취업하고 네. 그리고 집도 갖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네. 청년청을 신설해 주면은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갖거든요. 네. 이런 난 정책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책은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5 후보가 네. 정책 내놓은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입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또 뉴스거리가 되면은 네. 거기 또 눌러주는 거고. 네. 이거는 나는 참으로 이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냐. 저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준석이가 되면 청년 정책이 필요 없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청년인데 오히려 노년을 위한 무슨 뭐 특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예. 아주 지금 지적을 한 그 부분이 저는 반론을 피는 거예요. 예. 젊다고 해서 세상이 젊어집니까? 예. 그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예. 봐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청년 정책 내놓으면 그건 안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 등식으로 우리가 양분법으로 한다면은 네.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죽어야죠. 예. 여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나이가 먹어서도 예. 청년다운 청년 정책을 내놓고 청년을 이끌고 가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버리고 그러게요. 젊다고 그래서 그걸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이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준석 그 후보가 예. 청년 정책을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젊다는 거 하나인데 그 무슨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잘 아시는 외국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은 이 정책과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정당을 굴려가니까 네. 국민이 안심을 하는 거죠. 네. 우린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시면요. 네. 정치인들한테 그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예. 그 4.15 선거 때 네. 부정됐다, 부정선거였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25개 지역구에 쟁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그렇습니다.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장이 네. 무능한 사람이죠. 국가관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말 등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게 뭉개고 있어요. 예. 뭉개고 있는데요. 일만에 자기 양심 있으면 지시라도 해야지. 밝혀라. 가부인지 그렇죠. 가타부타. 예. 근데 본인도 안 하고 지시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깔고 뭉개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2개 지구당이 이의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부정이 예. 있다. 예.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그 야중에 이게 이제 25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 민경욱 의원이나 몇 번 만났을 때도 네. 야 이거 25개를 다 까라 그러면은 얘들 가겠냐. 그러니 2개만 하자. 2개. 그래서 2곳만 이거를 다시 재검표해서 예. 나오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부정선거의 기본이 여기 있다 해서 이거는 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어. 예.
그렇고 없다고 그러면은 깨끗이 인정. 수긍하자. 음. 그래서 요 두 개 이것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 저 대법원장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건 대법원장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이 있다는 거는요. 네. 대통령이 하면 제일 좋고 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이거 가름말 타줘야죠. 그렇죠. 네. 그럼 가령 늦어진다. 그럼 빨리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요. 6개월 내에 그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단심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넘었죠. 4.15 총선이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왜 안 하고 뭉개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쪽에? 우리가 국민이 의심을 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네. 결국 대법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내려가서 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 27%인가 국민 지지도를 받을 때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 정도로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아까 이 선거 관계를 포함해서 네. 국민 지지도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을 그만둬라. 사임해야 된다. 예.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냐. 국민 지지도가 20% 초반으로 가지 이런 국민의 총애를 받는 선거의 결과가 25개나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예. 입 다물고 있다면은 예. 이건 참 무능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사임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정성 확보를 하려면은 예. 대통령은 탈당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각이라고 반대하는 생각 전부 다 꽂아놨는데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각을 다시 하려면 거국 내각을 해야 돼. 거국 내각. 아, 예. 민주당 탈당하고 네. 거국 내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임기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전 채울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임기 못 채운다. 저는 어렵죠. 아.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 지금 미국 갔다 저분이 오셔갖고 네. 뭐 자화자찬을 해서 인기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뭐 조금 여론조사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도 결단할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 제일 큰 게 이 부정선거 문제. 부정선거 이건 뭐 엄청난 문제죠. 아, 그러면요. 이 민주주의 근간이 도둑 맞은 건데요. 이거 가만히. 그래서 있으면.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해서라도 네.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저분도 얘기를 안 해. 대법원장도 저래. 네. 그럼 그냥 실무진은 뭉개고 앉는 거죠. 네. 그럼 민주주의를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에서 근데 왜 이렇게 당론으로 쫙 해서 일사불란하게 싸우지를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그게 또 우리가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2번이나 의총에서 거론을 했는데 아, 거론하셨어요? 그러면요. 그게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근데 아마 딴 데 보도가 됐는데 이 방송만 안 된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걸 갖고 또 우리 당내에서 찬반이 있어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 동료가 27명이 잘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또 부정 때문에 잘못됐다. 예. 그건 대한민국 근본의 선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우리 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이걸 또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제가 당대표 되면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당대표 되시면 이거 부정선거 완전히 당론으로 정하고 전선에서 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거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번 4월 7일 날 우리 서울 부산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 했잖아요. 예. 그 보궐선거를 난 이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딴 데도 내가 불만이 많은 것이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렇게 홍보하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 예.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예.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사실이죠. 예,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비용은 824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국고가. 그럼 그 비용은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당비에서 내놔야 돼요, 사실. 당을 하든 뭐 하든 그 둘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보궐선거를 LH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예.
그게 있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됐는데 젊은 친구들 오고 네. 그러면 그거 있기 전에 우리 당은 이 사건이 먼저 보궐선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추행 보궐선거 이렇게 컨셉을 잡고 비용 824억 원 민주당 문재인 책임져라 이렇게 나갔다면은 네. LH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 소리 하나 못 들고 우리가 넘어갈 그 순간에 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네. 혼자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분수대 앞에 네, 가서 그건 봤습니다. 1인 시위를. 네. 그 청와대에다 대고 4월 7일은 권력형 성추행 선거였다. 네. 그리고 비용은 여기 있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책임져라. 네. 그걸 악을 쓰고 있으니까 네. 오세훈 후보가 찾아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네. 형님 저하고 교대하자고. 네. 그래서 당신은 후보니까 움직이고 나는 여기 이미 작심하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 시민들이 한 100여 명 와서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생수도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보고 아, 난 이 선거를 이긴다 하는 감을 잡았어요. 네. 그러고 3일이 있다가 LH가 터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 이겼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문제 네. 또 지난번 보궐선거 우리가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갔다면은 지금 상당히 강원 정당이 됐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나 많은 그 대통령 후보 혈분들이 우리 당에 한 발 한 발 다가오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솔직히 당에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 비 새는 집에 지금 덤뿍덤뿍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난 오늘 우리 당의 아니, 모습에서 비 세면 비 막아야 되잖아요. 위에 방수 처리해야 돼. 비닐을 쳐든지.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 이 잘못하면 비를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자로 이렇게 보는데 홍문표 의원님이 4선이시고 당대표 도전하시는데 지금 그 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만약에 삐끗하면요. 부서질 수 있다는 이게 느낌이 들어요. 그 어떻게 부서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이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선거 이런 거를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아예.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은요 완전히 그 당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저 탄핵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준석, 유승민계에 대한 배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이 부서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3지대에서 안철수하고 같이 당을 꾸린다, 신당 창당한다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이 그쪽으로 상당 부분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사람을 놓고 즉석에서 평가하기는 무리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 현안 문제를 전체 부정을 한다. 네. 그럼 당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만약에 하면은 네.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그것이 지도자다. 그거 비세는 정도가 아닐걸요. 그거 그때는 지붕 무너질 텐데요.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당 문제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죄악이에요. 신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제1야당이 잘못하면 신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차선책을 고야지. 차선책이 제1야당 아닙니까? 차선책을- 제1야당이 잘못하는데 그 국민들은 이제 잘못하는 야당 따라가 더 잘못하는 여당 따라가 그럼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101명을 재워놓고 네. 잘하든 못하든 지금 101명의 정당을 우리 네. 국민의힘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제외하고 신당을 또 만든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아, 뽑아줬는데 역할 못하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구도로 가는 거죠. 이런 역사에서 행동을 하는 건 저는 안 맞고 네.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홍준표 또 유승민이 안철수 세 분이 나왔잖아요. 네. 그 합치면은 52만 3천 표를 더 받았어요. 이겼죠 그러면. 그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넘겨줬잖아요. 네. 거기 분열된 걸 봤는데 이거를 또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이거를 해요? 그러면 요 분열 안 되게 그러면 제1야당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건데. 이 근데 그 전당대가 잘못돼서 계속 잘못하면은 계속 국민들은 그냥 제1야당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못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해야 이제 됩니까? 우리는 우리 김봉규 사회자님께서 이봉규입니다. 이봉규 사회자님께서는 예. 계속 안 되는 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설정을 해놓고 가니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안 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래요. 반론을 피는 예, 건데요. 네. 그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전당대회 끝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로 나오면은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공산이 큽니다. 네, 저희 국민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저희 국민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하고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패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세훈을 찍어줬어요. 왜냐하면 교두보기 때문에 대선 어떻게든지 니네가 먹어라. 문재인 폭정을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제1야당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이 저 대권을 잡아라. 그러려면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교두보니까 어떻게든지 단일화해서 해라 그러고 안철수를 압박하고 가진 생쇼를 해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착각하고, 예, 안철수가 합당도 제대로 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 돌변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걸 계속 쳐다보면서도 이 전당대회에 또 관심을 가지고 밀어요. 미는데 이상하게 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붕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지붕을 무너뜨리고 또 뭐 이러는데 대선은 코앞이에요. 이제 몇 달이면 대선 전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라니? 그걸 대비해서라도 국민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안 들면은 제3지대 창당으로 응원한다. 이런 쪽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하면 이거 와이프가 바람 핀 거 한 번 봐줬어. 두 번 또 봐줘. 근데 계속 바람 피는데 너는 조강지차니까 나는 계속 바람 펴도 그냥 읽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혼해야잖아요. 이혼하고 새로 마누라 얻어야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바람 피는데 아니면 계속 헛짓거리 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 뭐 말씀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제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 있잖아요. 네. 그 새롭게 하겠다고는 이 시점에서 안 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여기서 토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라는 것은 새롭게 당을 태어나서 했다. 네. 거기까지는 난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보고 그 뒤에 이제 가정의 그 방법으로 니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당이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겠습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6월 11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운명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심정으로 저는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로 이렇게 야당의 전당대 관심도가 왜 높으냐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끝인데 그렇습니다. 국민들 완전히 지금 돌아서기 일보 직전인데 이번에 잘해라 하는데 막 이상한 현상이 나오니까 걱정도 되고 막 이거 애증의 관계로 계속 지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잘못되면 아까 이제 홍문표 후보님처럼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라든지 문재인 폭정이라든지 맞서서 단합해서 싸우고 이렇게 자강의 흔적이 보이면 우리야 조강지천 보수정당 가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뭐 이상하게 무슨 유승민계가 틀어잡고 이제 뭐 유승민 대권으로 가는데 윤석열이 거기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유승민이 거기 대권 운동하는데 거기 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막 또 분열되고 뭐 저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은 제3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민들은요 아주 그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무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좀 국민의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홍문표 후보님 뵈니까 안심이 되는 건 이런 문제의식을 아주 꿰뚫고 계시니까
홍문표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가 되면 자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오늘 이제 사업이 아니, 아주 걱정이 되죠. 이봉규 네. 우리 TV에 나와서 네. 아주 오늘 밝은 그런 멘트를 들었는데 제가 네. 대전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아 예. 원래 또 저 충청 예. 저 거기 또 대망론이 예, 막 충남 아니십니까? 예, 충남 홍성 예. 예산인데 그 충청권은 지금 대망론이 무르익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 오늘 100여 명 만나서 뭐 간담회도 하고 네. 또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막 시간 맞춰 올랐습니다마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마는 네. 우리 운명을 건 전당대회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데 딴 후보도 보겠지만은 네. 제 눈으로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도 없고 네. 정책도 없고 입만 있으니까 네. 솔직히 불안한 것이 한 60%예요. 아, 정점에서. 40%는 그렇지 않겠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전서도 질문이 그러게요. 아까 말씀한 그런 질문이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야. 잘 될 거라고는 했는데 뭐 잘 된다고 하면서도 참 불안하죠. 네. 저는 근데- 뭐 자꾸 되풀이된 얘기인데 선진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러나 이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그 정치를 보면은 그분들 생활 소위 행복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다 60% 이상 넘어요. 네. 정치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 흡족은 안 해도 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어느 후보가 나오면 정책을 봅니다. 네. 아, 저 사람이 맞습니다. 뭘 갖고 오려고 그러지? 이건데 우리는 지금 정책은 하나도 없어. 예. 뭐, 제 자신이 얘기를 자꾸 어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들 지금 네 분이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사성 있는 거. 네. 그리고 뭐, 윤석열 인기가 있다니까 뭐, 열차를 같이 탔느니, 옆 아파트에 사느니,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 인기 올리자고 그러면은, 이게 제1야당의 대통령 만드는 정당의 대표가 이런 정도 수준 갖고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친이 친박 대리전을 하고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동의하는 것이 이게 좀 더 뭔가 정책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라면은 괜찮은데 자꾸 실망을 하니까 지금 네.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흙탕물, 어? 예. 이 뭐 전당대회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솔직히 저도 불안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네. 국민의힘 저 정치인들이요. 근데 그 부정선거에 관한 제일 저 시원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유 시청자들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의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당 대표한테도 이거 직권으로 네. 밀으란 말이야. 아, 근데 뭐 그걸 못 오고 눈치 보고 우린 찬반이 있거든 안에. 네, 네. 그것 때문에 중심 못 잡고 가는 거죠. 네. 지도자는요. 네. 임기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네. 2년이든 1년이든. 그렇죠. 네. 그 안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옳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중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아 믿음이 가네요. 그 굳건하게 좀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당 대표가 되든 우리- 안 되든. 이봉규 TV에서 사람 좀 하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아니 근데 저 머리는 직접 빗으십니까 아니면 저 그렇습니다. 직접 이발소예요? 빗습니다. 너무 잘 빗으셔서. 아 그래요? 예. 헤어스타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잘. 아 근데 아주 너무 신사 이렇게 젠틀하게. 감사합니다. 꼭 저 007에 네. 그 저 제임스 본드 저 로저 모나 쇼 케니리 잘 네. 이렇게 댄디하십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배웠겠죠. 아이고 네. 사선에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 홍문표 국회의원님이셨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